태국 팬덤이 K-팝을 넘어서 T-팝으로 세계를 흔들겠다 선언한다면? 글로벌 스타 블랙핑크 리사를 둘러싼 반전 스토리. 한국 기획사들이 태국 연습생 선발을 꺼리는 진짜 이유는? 반한 감정, 문화 충돌, 그리고 새로운 음악 시장의 판도 변화. 지금부터 T-팝 vs K-팝, 그 숨은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과연 우리가 몰랐던 진실은 무엇일까? 최근 동아시아 및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문화적 긴장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명성을 획득한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를 둘러싼 태국 내부의 분위기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태도 변화를 통해 우리는 아시아 대중음악 산업이 얼마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진화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발생한 해프닝이 아니라 K-팝과 T-팝이라는 두 음악 문화가 서로 교차하고 충돌하고 협력하며 형성하는 거대한 흐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수년간 전 세계 무대에서 엄청난 인기와 영향력을 발휘해온 K-팝 걸그룹입니다. 이들의 성공은 한국 특유의 체계적인 연습생 시스템, 철저한 글로벌 전략, 멤버 개개인의 뛰어난 재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규모 팬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태국 출신 멤버 리사는 놀라운 춤 실력과 다국적 감각, 독특한 매력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으며 K-팝의 글로벌화 흐름에서 핵심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태국 내부의 일부 여론은 K-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T-팝을 발전시킴으로써 굳이 한국의 시스템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을 통한 문화적 자립 선언을 넘어 리사의 행보와 이미지까지 새로운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태국 팬들은 리사가 K-팝의 굴레에서 벗어나 태국의 문화를 알리고 T-팝을 세계로 퍼뜨릴 것이라는 서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자국 출신 슈퍼스타의 성공을 태국 문화를 전면에 내세워 재해석하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비롯된 반한 감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극단적인 팬덤 일부는 한국 기획사가 리사의 재능을 제약했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멤버들이 리사의 성장을 방해했다는 식의 음모론적 시각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이런 내용이 유포되면서 한국 측 팬덤과 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당혹감과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두 나라 간 문화 교류에 기반한 상호 이득 관계가 균열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특히 T-팝이 K-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주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한 국가가 새로운 문화 브랜드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긍정적인 포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팝과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폄하와 적대감이 발생한다면 이는 결국 양측 모두에게 득보다 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태국 일부 팬덤의 과격한 움직임으로 인해 한국 기획사들은 태국인 연습생 영입을 꺼리게 되었고 이는 태국 출신 아이돌 지망생들이 글로벌 음악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기획사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인재를 발굴해왔습니다. 특히 태국 출신 멤버의 영입은 동남아시아 지역 팬덤을 형성하고 현지화 전략을 펼치는 데 중요한 카드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태국 오디션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태국 연습생을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 글로벌 팬층을 넓히며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그룹을 런칭하는 데 성공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대형 기획사는 매년 수천에서 수만 명의 태국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열며 미래 스타를 물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태국 내 일부 극성 팬덤과 반한 감정이 격화되면서 굳이 태국 멤버를 뽑아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때 윈윈 관계로 여겨졌던 태국 멤버 영입은 이제 잠재적 위험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획사는 태국을 해외 오디션 개최국에서 제외하고 태국 출신 연습생의 선발을 사실상 포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양국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글로벌 팬덤 형성 과정의 복잡성과 문화적 상호작용의 민감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악 산업의 글로벌화는 국가 간 경계를 허물며 다양성을 장려하지만 동시에 문화적 충돌 가능성도 커집니다. 한류,
즉 K-팝의 세계적 성공은 아시아 대중음악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이 과정에서 태국 인재들이 주목받으며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열매를 누린 후 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독점하려는 시도가 등장할 때 협력의 틀은 흔들리고 신뢰는 금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태국 내 극성 팬덤이 행사하는 압력도 문제입니다. 한국 기획사들이 태국 공연을 준비할 때 태국 멤버 중심으로 무대를 재구성하라는 강경한 요구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티켓 보이콧이나 굿즈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는 식의 압박이 제기됩니다. 이는 공연 기획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기획사로 하여금 특정 국가 시장 진출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아티스트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선을 넘어 한 국가 출신 멤버를 절대적 우위에 두려는 행태는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음악 산업 성장에도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획사들이 태국을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멀리하게 되면 그만큼 태국 출신 아티스트의 글로벌 진출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일부 태국 네티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로 K-팝 기획사들이 우리를 외면하면 어떡하냐, 사실 리사도 K-팝이라는 세계적 플랫폼이 없었다면 지금의 위상에 오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성의 목소리는 단순히 대중 정서의 변화일 뿐 아니라 시장 논리에 기초한 냉정한 현실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K-팝 기획사들이 태국인을 적극적으로 발탁하지 않는다면 태국 출신 지망생들은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산업의 특성상 한 장르나 한 국가가 영원히 우위를 점할 수는 없습니다. K-팝과 T-팝은 경쟁자가 아니라 얼마든지 상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협력자이기도 합니다. K-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고한 브랜드를 구축했고, 이 과정에서 태국을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 국가 출신 멤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대로 T-팝은 이러한 경험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색채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아시아 음악 시장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상호 존중과 협력이지 일방적인 깎아내리기가 아닙니다. 태국 팬덤 일부가 보여준 과도한 민족주의적 자부심은 단기적으로는 자국 문화에 대한 확신을 보여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문화상품이며 팬덤은 지역적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자국 스타가 K-팝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이를 태국만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산업 구조를 단순화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K-팝 시스템의 강점 중 하나는 연습생 선발부터 데뷔, 마케팅, 글로벌 프로모션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태국 출신 아티스트들은 단순히 국적 마케팅에 이용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력과 매력을 발휘하며 세계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리사의 경우 그녀의 모국인 태국 팬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공 사례이지만 그 성공 배경에는 K-팝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그룹 전체의 시너지 그리고 국제적 홍보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를 무시한 채 우리 것으로만 치부하고 다른 멤버나 한국 기획사를 폄하하는 것은 성공 스토리의 한 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T-팝이라는 이름 아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K-팝의 경험을 참조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K-팝은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와 혁신을 거쳐 현재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현지 마케팅 전략, 소셜미디어 활용법 등 K-팝 산업이 축적해온 노하우는 새로운 음악 장르나 문화권의 글로벌화를 시도하는 이들에게 귀중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T-팝 역시 이를 배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고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 브랜드와 스토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획사들 또한 사태를 단순히 태국에 대한 불신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획사들은 팬덤의 민감한 여론에 따라 좌우되기 쉬운 환경 속에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태국 시장에서 발생한 반한 감정과 K-팝에 대한 부정적 담론은 기획사들에게 분명한 경고입니다. 안전한 선택만을 추구한다면 태국 멤버 선발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잠재적 인재 풀을 축소하고 새로운 문화적 시너지를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사들은 태국 팬덤과의 소통 창구를 개선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태국 팬덤 내에서도 이미 변화의 조짐이 엿보입니다. K-팝 기획사들이 태국인을 뽑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다. 냉정하게 T팝이 아직 K-팝을 능가할 정도는 아니냐. 리사도 K-팝 플랫폼을 통해 성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는 갈등을 진정시키고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양국 음악 산업이 다시 협력적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음악 산업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특정 국가와 장르가 선도적인 위치에 오르면 다른 국가와 장르가 이를 참고하여 자신들의 장점을 개발하며 전체 시장은 점차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획득합니다. K-팝과 T-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의 상호 보완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T-팝이 K-팝을 단순히 넘어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파트너로 바라보고 K-팝 역시 T-팝을 잠재적 경쟁자가 아닌 새로운 협력처로 이해한다면 아시아 대중음악 산업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히 블랙핑크 리사 한 명의 성공 스토리나 태국 팬덤의 반응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대의 문화 산업이 어떻게 상호 교류하며 성장하고 때로는 충돌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축약판입니다. K-팝과 T-팝, 그리고 이를 둘러싼 팬덤, 기획사, 언론, 문화적 배경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을 들어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할 때 전체 시스템은 균형을 잃고 침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시각을 가질 때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열립니다. 앞으로 T-팝이 진정한 글로벌 무대 진출을 이룩하려면 K-팝의 성공 사례에서 배울 점을 찾는 동시에 자신들만의 독자적 색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 기획사들은 태국 시장에 대한 편견과 불안을 극복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합니다. 팬덤은 감정적 반응을 넘어서서 실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 교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어우러질 때 아시아 대중음악 시장은 한층 성숙한 단계로 진입할 것입니다. 음악은 본래 경계를 뛰어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언어, 국가, 제도적 장벽을 모두 넘어선 곳에서 음악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상호 이해를 촉진합니다. K-팝과 T-팝이 갈등을 딛고 상호 존중과 협업의 길을 모색한다면 이들은 서로에게 이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팬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티스트들을 통해 풍성한 음악적 경험을 누릴 수 있고 각 나라의 음악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분명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양측이 성장과 협력의 방향을 재검토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리사의 성공은 K-팝과 태국 문화의 융합이 만들어낸 기적적 이야기입니다. 이를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귀결짓기보다 앞으로 아시아 대중음악이 어떤 길을 갈 수 있는지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K-팝과 T-팝,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는 팬덤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해진다면 세계 음악 시장은 더 다채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블랙핑크 리사를 둘러싼 태국 내 반항 감정과 T-팝 vs K-팝 논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 기획사들의 변화된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아티스트나 한 번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음악 산업과 문화 교류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리사가 태국 출신이니 이제 T-팝으로 세계를 흔들겠다는 주장이 흥미로운 해프닝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한쪽에서는 K-팝을 깎아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태국을 향한 경계심을 높이는 등 오해와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커져왔죠. 그동안 K-팝 산업은 태국인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출신 연습생을 선발하며 글로벌 무대를 넓혀왔는데 이제 그 기회마저 닫히고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논란은 국가적 자부심, 문화적 교류, 그리고 세계 음악 시장의 역학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 보여줍니다. K-팝과 T-팝은 경쟁 관계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적 색채를 지닌 음악들이 공존하고 협력하며 더 풍부한 생태계를 만들 수도 있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판이나 특정 진영의 우위 선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건설적 제안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국 음악이란 경계를 허무는 언어입니다. 나라와 인종, 제도와 시스템의 차이를 넘어 팬들은 좋은 음악 앞에서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리사와 블랙핑크가 걸어온 길, 태국 팬덤과 한국 기획사들이 벌여온 줄다리기는 앞으로 새로운 글로벌 아티스트가 탄생하고 또다시 다른 문화들이 조우할 때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긴 여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앞으로 T팝이 정말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고 K-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문화 콘텐츠와 융합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확실히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상호 존중과 이해, 그리고 협력 없이는 결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이 복잡한 이슈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국제 문화 산업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공정하고 깊이 있게 다루며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歌词呢？啊，帕子啊，帕子。진짜 모르는데? 야, 나 아파트 뭐? 잠깐만요. 아, 예, I know, yeah. Don't you let me, baby. Can you play Apatsu Margarita Mars? 아파. 이거. 아, 오케이. Thank you. 오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한국의 탄핵 가결 순간과 그 과정에서 펼쳐진 놀라운 광경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한 나라 내부의 정치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주목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해외 주요 언론들이 긴급하게 이 소식을 전하며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창의적인 축하 방식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특유의 문화적이고 평화로운 집회 분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나며 다른 나라 시위 문화와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탄핵 가결의 그 역사적 순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더 타임즈는 이 장면을 긴급 보도하며 한국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거리로 몰려든 시민들의 반응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우고 그들은 결과가 선포되자마자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환호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민주주의적 가치와 시민의 노력이 한순간에 빛을 발하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타임즈는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이 위대한 순간을 두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범 답안이라 평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요크타임즈 역시 이 극적인 순간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만의 시민들이 광장에 운집했고 탄핵 표결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 앞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표결 이전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뜨거운 함성을 질렀지만 정작 표결이 시작되자 일순 장내는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시민들이 이 순간에 얼마나 깊은 집중과 진지함을 가지고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겠지요. 시민들은 하나같이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하고 헌법과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로 차분히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표결이 마침내 끝나고 국회의장이 탄핵 가결을 선포하자 그동안 참아왔던 긴장감이 일시에 해소되며 인파는 폭발적인 기쁨을 분출했습니다. 깃발과 현수막이 휘날리고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풍선들과 시민들의 함성이 뒤섞인 이 장면은 마치 커다란 축제 한가운데에 선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순간을 두고 평화로운 혁명의 축제라고 표현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타국 독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가 가진 역동성과 시민 역량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장면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 세계인들은 실시간으로 한국의 탄핵 소식과 거리 풍경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라고 외쳤고 한국 시민들에게 존경을 보낸다.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리나라 시위 문화는 폭력적이고 혼란스럽기만 한데 한국은 음악과 평화로운 퍼포먼스를 통해 이렇게 성숙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니 부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폭력 대신 문화로, 파괴 대신 창의적 표현으로 거대한 정치 변화를 이끌어낸 한국 시민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부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바로 K-팝 음악이 울려 퍼지는 시위 현장의 풍경이었습니다. 탄핵 가결이 선포되자마자 거리 곳곳에서는 소녀시대의 명곡 다시 만난 세계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노래는 이미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명곡이지만 이날은 단순한 한류 걸그룹의 히트곡을 넘어 민주주의 승리를 상징하는 저항의 응원가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응원봉을 흔들고 노래를 대창하며 흥에 겨워 춤추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K-팝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한국 시민들은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며 새로운 시대와 민주적 질서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듯 했습니다. 이 분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가 끝나자 뒤이어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 흘러나오며 사람들을 또 다른 격동으로 인도했습니다. 탄핵을 통해 한 시대가 마무리되었음을 상징하듯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듯한 선곡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넥스트 레벨을 함께 부르며 단순한 승리의 순간을 넘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단계로 도약하는 상징적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제의 열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어서 흘러나온 해피라는 곡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듯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밤이 깊어가자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가 울려 퍼지며 거리의 에너지가 극대화되었습니다. 불타오르네는 젊은 세대들에게 익숙한 열정과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곡입니다. 시민들은 이 곡에 맞춰 함께 몸을 흔들고 탄핵 가결의 기쁨과 앞으로 펼쳐질 변화에 대한 기대를 다시금 불태우듯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날 현장에선 K-팝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승리를 축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풍악을 울리며 한국 전통 가락에 맞춰 춤추는 사람들, 그리고 탄핵 표결 전에 윤석 대통령 정권의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며 시위대를 이끈 풍자적 행렬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양식 시위 문화나 특정 정치적 세력에 대한 저항을 넘어 한국 고유의 전통과 현대 대중문화가 결합한 독특한 민주주의 축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다라는 구호는 더 이상 구호로만 머무르지 않고 음악과 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실제 삶의 현장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해프닝 가운데 한 장면은 세계인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바로 유명 영화감독 박찬욱이 시민들에게 빵을 선물한 사연인데요. 한 베이커리 매장에 따르면 박 감독이 당일 구운 빵 전부를 구매한 뒤 여의도 집회 현장에서 시위하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빵에는 윤석과 헤어질 결심, 국민이 그렇게만 합니까? 라는 재치 있는 문구까지 적혀 있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서 시민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먹거리와 유머, 예술적 감각을 결합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민주적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탄핵 가결 직전 일부 시민들은 이미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40대 중년 팬들이 소녀시대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영상이 SNS에 공유되며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특정 세대나 특정 정치 성향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음악을 매개로 어울리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바람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문화는 결국 사람을 모으고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으며 그 힘이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가치와 결합할 때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문화 민주주의의 한 장면으로 평가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시위는 종종 폭력이나 갈등, 혼란으로 상징화되지만 한국의 탄핵 가결 순간은 달랐습니다. 거리에는 오히려 평화가 깃들고 시민들이 문화적 표현을 통해 기쁨을 나누며 폭력 대신 예술과 창의성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꼭 죽기 살기로 싸워야만 성취될 수 있는가? 라는 오래된 질문에 대해 아니다. 문화와 놀이, 축제 속에서도 민주적 요구와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답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해외 네티즌 중에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음악과 문화로 불만을 표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부러움 가득한 댓글을 남긴 이도 있었고, 어떤 이는 한국은 촛불 집회 때도 평화롭게 정권을 바꾸더니 이제는 K-팝과 함께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에서 많은 이들이 이 사례를 교훈 삼아 앞으로 자국의 시위 문화나 민주적 절차를 재고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이런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항상 순조로운 길을 걷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격렬한 저항과 희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의 탄핵 가결 순간은 세계인들에게 민주주의란 이렇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폭력 없이도 충분히 강력한 변화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다 많은 나라에서 폭력보다 문화, 공포보다 연대, 무관심보다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지요. 요약하자면 한국에서 펼쳐진 탄핵 가결의 현장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민주주의 축제였습니다.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기쁨을 공유하며 문화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표현하는 이 특별한 순간은 세계인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탄탄한 내공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국제 민주주의 담론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례는 여러 나라 정치학자, 시민운동가,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참고 사례로 활용되며 민주주의가 단순히 투표와 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광장과 거리, 음악과 예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살아있는 공감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한국의 겨울 솔직히 꽤 춥고 바람도 매서워요. 그런데 그런 찬바람 속에서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과 분위기는 정말 뜨겁고 활기찬 거 아세요? 요즘 한국에서는 시위가 예전처럼 단순히 반대합니다. 라고 외치는 딱딱한 형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냥 항의하고 구호 외치는 게 아니라 응원봉도 흔들고 음악 틀고 춤추고 마치 작은 축제나 콘서트 같은 느낌을 주는 시위 문화가 생긴 거죠. 옛날에는 시위라 하면 뭔가 무겁고 위험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만 상상하기 쉬웠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 거리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완전 달라요. LED 응원봉, K-팝 노래, 거리 공연까지. 여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게 시위인지 축제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고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요즘 흔히 MZ세대라고 부르는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이에요. 이 친구들은 누가 시켜서 나온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광장에 나와요. 온라인에서 정보도 찾아보고 SNS에서 이슈를 토론한 뒤,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하고 직접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은 정치나 사회 문제가 꼭 진지하고 딱딱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악, 춤, 예술 같은 요소를 섞어서 시위를 하나의 문화 행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실 한국 역사에서 학생과 청년은 늘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어요. 군사정권 시절에도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민주화를 외쳤잖아요. 이제는 선배들이 힘들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후배들이 좀 더 신선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이어받는 거죠. 기성세대는 우리 때는 이런 식으로 즐기면서 시위하진 못했는데 참 놀랍다 하고, 젊은 세대는 선배들이 지킨 민주주의를 우리가 좀 더 세련되게 발전시키는 중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이런 한국의 시위 문화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외국 언론들 중에는 한국 시위, K-팝 콘서트 같아요. 음악과 춤으로 민주주의를 표현하다니 라며 신기해하는 기사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민주주의 페스티벌 아니야? 하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하면 시위가 지루하지 않고 참여자들이 쉽게 지치지 않겠네라고 말해요. 진짜로 오래 시위를 지속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한국 젊은이들이 이런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잘 섞어 넣어서 분위기를 살리고 있거든요. 특히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식 평화 시위가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시위하면 을의 심각하고 위험한 분위기를 떠올리는데, 한국은 이걸 즐겁게 만들었으니까요. 거리에서 버스킹도 하고 예술 퍼포먼스도 하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보고 듣다 보면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한번 생각해볼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게다가 요즘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시위 현장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중계하고 SNS로 전 세계가 동시에 바라보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도 그냥 외국인들도 온라인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댓글 달고 그게 다시 현장에 반영되고 이러면서 국경 없이 소통하는 디지털 민주주의가 펼쳐지는 거죠. 한 가지 더 감동적인 건 시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거리를 깨끗이 치우고 가는 모습이에요. 보통 대규모 집회 뒤에는 쓰레기가 잔뜩 남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선 오히려 더 깨끗해질 때도 있어요. 그만큼 시민들이 우리 공간 우리가 책임지자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단순히 불만을 터뜨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는 거예요. 한국 민주주의는 사실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걸어왔어요. 군사독재 시절에 언론 자유, 인권, 선거제도 하나하나 쟁취해온 과정이 있었죠. 이제 그런 역사 위에 시민들은 시위를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시키고 있어요. 제도적 민주주의는 확보했지만 이제는 문화, 예술, 놀이 같은 요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더 많은 사람이 정치나 사회 문제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해외 전문가들도 이걸 주목해요. 민주주의는 그냥 선거 한번 잘 치른다고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어떤 분위기로 의견을 나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 시위는 폭력이나 겁박이 아니라 춤과 노래, 그리고 대화로 승부하는 모습이니까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광장에 나와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재밌어요. 어떤 직장인은 퇴근 후에 광장에 오면 그냥 축제장 같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고 해요. 학생들도 예전엔 시위하면 무섭고 위험할 것 같았는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웃고 노래하니까 두렵지 않고 오히려 흥미롭다라고 하죠. 외국인들은 또 어떻겠어요?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국인들 정말 멋있다.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보다 이게 더 재미있을지도 몰라. 같은 농담도 하고 K-팝 파워가 정치 참여에도 영향을 주다니 신기하다는 반응도 있어요. 한국은 K-팝 같은 문화 콘텐츠로 이미 글로벌 인기가 높은데 이제 시위 현장까지 이런 문화적 요소가 들어가니 해외에서 더 흥미롭게 보는 거죠. 이런 한국식 시위 문화는 앞으로 다른 나라에 어떤 영감을 줄 수도 있어요. 어디서든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단순히 폭력 대치나 지루한 구호 외침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할 수 있잖아요. 시위를 꼭 심각하고 힘겹게만 할 필요는 없구나 하는 깨달음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갈등과 대립이 늘 잠재되어 있고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진 않죠.
그래도 중요한 건 여기서 사람들이 혐오나 분노에만 빠지지 않고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문제를 풀어보려 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대화와 공존의 가치 아닐까요? 결국 한국 시위 문화는 민주주의는 그냥 제도만 갖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계속 참여하고 재해석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줘요. 젊은 세대가 응원봉 흔들며 춤출 때 그 안에는 우리 사회를 더 낫게 만들자는 희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찬바람 속에서도 식지 않는 이 열정, 전 세계인에게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한국의 시위 문화 어떠셨나요? 단순히 반대의 목소리를 넘어서 음악과 춤, 다양한 문화적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새롭게 그려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MZ세대가 주도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 독특한 시위 방식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더 가깝고 즐거운 의미로 바꿔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대화하고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가는 즐거운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으니까 캐롤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탄핵의 답이다. 할 수 있겠죠?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다 할 수 있겠죠? 네. 뭐 다른 거 해도 돼요. 뭐 구속이 답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요. 네, 제가 이거 재작년 불렀는데 진짜 제발 좀 올해만 부르고 끝내자 그랬는데 올해는 끝날 것 같아요. 성탄절 선물은 윤석열 구속으로 가겠습니다. 탄핵이 답이다. 네, 비켜 높이 흔드시고 불빛도 흔드시고 흥이 나시면 춤도 추시고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이러다간 나라 망한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우리 살 길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꺼져줘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힘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탄핵해. 윤석열 꺼져줘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힘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탄핵해.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이러다가 나를 망한다. 나라 망한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우리 살 길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탄핵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힘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탄핵해. 윤석열 탄핵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힘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탄핵해.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살길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우리 살길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체포해야, 윤석열 체포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힘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탄핵해. 윤석열 체포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힘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탄핵해. 마지막입니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우리 살길 탄핵이 답이다.